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불법 녹음한 내용을 이혼 사건의 불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선고돼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불법 녹음한 녹취 파일이나 녹취서를 가지고 상간소송이나 가사소송의 불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녹음과 관련하여 우리 법이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통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통비법에서는 감청이라는 것을 금지하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면 이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멀리 또는 아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 이런 상황을 처벌한다는 것이고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차량에 소형 녹음기 이런 걸 설치하거나, 요즘에는 스파이 앱이라고 있거든요. 이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기능을 잘 모르는 남편, 아내를 대신해서 통화 자동 녹음 기능 설정을 켜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3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청취하는 것을 통비법에서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통비법에서 한 가지 규정이 더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데, 만약 이를 녹음해서 불법 녹음에 의해서 얻은 전화통화 내용, 이 내용을 과연 재판에서 우리가 증거로 쓸 수 있는가, 판사님이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대법원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 건은 이제 외도하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스파이 앱을 통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거, 이것들이 다 녹음이 돼서 고스란히 이 원고가 이 자료를 습득을 해서 이 상간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상간사건은 가사사건인데, 이 가사사건의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이거를 다투는 거죠.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다, 통비법 위반이다. 아니다, 통비법 위반이어도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는 자유롭게 증거를 쓸 수 있다, 이런 대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1심, 2심은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우리 대법원 3심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은 상간소송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상간소송을 한 사건이어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뭐를 증거로 제출했냐면, 배우자 몰래 통화 자동 녹음 기능 설정을 온으로 해놔서 그 녹음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녹취서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불법 감청에 의해 획득한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스파이 앱 사건에서는 이 녹음된 내용 말고 다른 증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쓸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를 통해서 외도를 증명을 해서 이 녹취된 내용을 쓰진 못했지만 원고가 승소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사건, 이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온 시켜놔가지고 습득한 그 녹취 내용, 그 녹취서는 이 사건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외도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던 거죠.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자, 제가 3개의 사건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은 앞에 스파이의 휴대폰 자동 통화 녹음 기능,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선 이 대법원 두 사건의 1, 2심 사건들이 이 대법원 사건의 판결의 판시 사항을 그대로 따와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상대방의 부지 중에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체증의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앞선 두 사건의 통신비밀법 위반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이유는 이거는 내가 녹음을 하긴 하는데 대화에는 참여한 녹음이었고 다만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원래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닌 사건인 거예요. 두 사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1심, 2심, 하급심에서는 실제 이 판결의 판시사항을 따와서 불법 녹음 한 녹취 내용이나 이 녹취서 등의 증거 능력을 예전에는 쉽게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의 채택은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로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시를 해왔고 이런 1심, 2심, 하급심 판결들의 판시사항이 잘못됐다는 걸 사실은 이번 앞선 대법원 사건들이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최종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법원은 통신비밀법을 위반한 불법 감청이나 불법 녹취는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를 명확히 했다. 그렇지만 1심, 2심 이런 하급심에서는 통신비밀법을 위반한 불법 녹취라고 해서 이를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녹취를 마냥 하면 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녹취는 처벌되는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하고 자격정지만 있어서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불법 녹취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혹여 불법 녹취한 것을 증거로 내려고 한다면 상대가 이를 고소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상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불륜 증거가 불법 녹취한 것밖에 없다. 이러면 증거 능력이 안 돼서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소송 증거가 충분한지 불법 증거는 아닌지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법 녹취에 대해서 불법 녹취를 과연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재판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상간소송이나 이런 증거 수집 방법,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H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